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과학지문 할 겁니다. 그래서 과학지문 중에서도 2015년 수능 B형이 있었던,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아서 학생들이 힘들다고 하는 문제를 이제 풀 건데, 자, 이거는 우선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문에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기 문제를 풀 겁니다. 보기 문제.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은 이 지문에서 이제 가장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중력의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중력의 의미. 자, 이게 지금 이제 지문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중력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정의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력이 또 나오는데, 자, 부력은 이제 굉장히 설명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 문장, 지금 여기 내가 손으로 짚은 문장 있죠?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관건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신경관계상. 그래서 우선은 이 지금 부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부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보기에 필요한 내용들만 여기서 이제 잡아주고 갈 거예요. 그래서 부력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부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여기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우선 첫 번째는 유체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면, 유체의 밀도가 크면, 자, 유체의 밀도가 크면 부력이 커진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바로 물체의 부피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자, 부력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력인데, 항력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래서 항력은 이 말이 나오죠.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그러니까 항력은 자, 물체의 속도가 커지면 항력도 커진다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정리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물리지문을 봤었을 때 힘이 설명되는 물리지문들이 있는데 무슨 힘 나오죠, 많이. 자, 그런 어떤 힘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관점이 들어가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크기와 방향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정리한 것들 쭉 보면 얘네들 전부 다 크기를 정리한 거죠, 크기. 그러면 이제 정리 안 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바로 방향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방향을 정리하면 중력은 항상 지구를 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항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바로 이제 방향을 정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힘에 대해서 서술이 될 때는 특히 크기와 방향이 중요해진다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지구를 향하는 방향, 부력은 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중력의 반대 방향, 그 다음에 항력은 속도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것으로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의 세 개를 정리했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냐면, 자, 여기죠,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된 게 뭐냐면 바로 종단 속도예요. 자, 종단 속도는 뭐냐면, 자, 한쪽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한쪽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면, 자, 낙하 운동을 하고 있죠. 낙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기도 하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자, 운동 방향 이쪽 방향이죠. 지금 땅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그때의 속도, 일정해진 속도를 바로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단 속도는 여기서 써서 정의를 하자면 결국 힘이 균형을 이룰 때예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떨어지는 힘과 올라가는 힘, 올라가려고 하는 힘, 그 힘이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 그래서 가속도가 0이 되고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 그때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문에서 중력, 부력, 항력, 종단 속도 이것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보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다른 내용이 나오거나 좀 다른 뭐 이상하게 끼어들면 안 돼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봅시다. 자, 보기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보기를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봤을 때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엔 몇 번이냐?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하고 5번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 1, 3, 4번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뭘 시작할 거냐면 이제 보기를 분석할 건데 자, 보기를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배경 지식이 하나 있어요. 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밀도라는 게 나오죠, 밀도. 자, 밀도는 빽빽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글의 출제자, 이 지문을 출제한, 이 문제를 출제한 분들은 분명히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일 거예요.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어떤 물리학자라든지 아니면 물리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일 텐데 그분들이 밀도라는 말을 썼을 때 빽빽한 정도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로 썼을까? 밀도는 결국엔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알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거를 저거를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것도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원래 중고등학교 때 나오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서 충분히 활용돼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몰랐다면 알아두면 되고 알았다면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읽어줘야 됩니다, 지금. 자,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두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크기와 모양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밀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모양은 구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구. 그러니까 공 같은 건데 크기와 모양이 같다. 결국엔 뭐가 같다? 부피가 같다예요. 자, 요거를 통해서 부피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밀도가 다르다고 했죠? 밀도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부피는 같은데 결국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밀도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르고 이건 같다? 그럼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쵸? 자,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크다. 그러니까 B가 물체 A보다 크다고 했죠, 밀도가. 자, 여기서 밀도가 크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부피는 같고 밀도는 다르고 그래서 질량이 다르다. 그런데 밀도가 크다. 그러면 결국엔 질량이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이 얘기는 물체 B의 질량이
물체 A의 질량보다 더 크다 이 얘기가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내가 왜 부피와 질량을 여기서 찾아가느냐? 왜 그럴까? 바로 얘네들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간다면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내용을 어차피 여기다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고 들어간다면 부피나 질량, 그 다음에 여기 또 밀도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부피나 질량 위주로 봐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상승했대요, 지금. 자,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했대요. 그럼 여기가 중요하겠죠?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자, 이게 뭐다? 종단 속도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자,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자, 우선 이 종단 속도는 앞에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분석을 하면 이 종단 속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어떻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자, 우선 지금 이거 상승 운동이죠. 낙하 운동이 아니에요. 자, 방향을 따져보면, 중력은 여전히 밑으로 향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력은 당연히 중력의 반대 방향 계속 위로 향하고 있겠죠.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물체 A든 B든 얘네들이 상승 운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지금 여기다 쓰고 있어요. 지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그래서 중력은 밑으로 가고 있고 부력은 위로 향할 거고. 자, 문제는 여기서 항력이죠. 원래 낙하 운동에서 항력은 운동 방향이 지구 쪽을 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당연히 위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운동 방향 반대 방향. 그러니까 낙하 운동은 밑으로. 그러니까 항력은 위로 작용하고 있을 테고. 자, 여기서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자, 항력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밑으로 향하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중력이 밑에 항력도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의 합과 얘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단 속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쓰면 자, 부력은 중력 플러스 항력이다 라고 다시 쓸 수 있어요. 자, 종단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상승 운동이고 그 다음에 종단 속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봤죠. 이제 분석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바로 이제 선택지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지우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자, 2번과 5번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을 봅시다. 자,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얘기예요, 지금. 자, 보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우선 B가 질량이 크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했으면 질량은 B가 A보다 커요, 지금. 그 다음에 부피는 A와 B가 같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대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종단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A와 이제 B를 비교할 건데, 자, A는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A에 작용하는, 근데 아까 종단 속도를 뭐라고 썼냐면 부력은 항력 플러스 중력이다 라고 했었죠. 그쵸? 요거를 이제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지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라는 것을 힌트로 해서 얘네들을 그대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은
항력 플러스 중력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A에 작용하는 부력은 B에 작용하는 부력과 똑같으니까 어차피 얘는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항력은 달라질 거고 중력만 여기다 A라고 써줍시다. 자, 그리고 B는 부력 플러스 항력 플러스 중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부피가 같다고 했죠? 부피가 같으니까 당연히 부력도 같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항력이 이제 모르죠, 항력은. 그 다음에 중력 A, 중력 B가 있을 때, 자, 질량이 중력 B, 이 B가 무겁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자, 지금 이게 같아진다고 했죠? 이게 두 개가 같아. 근데 이게 이쪽이 크다고 했어. 그럼 항력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야지 맞아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A의 항력이,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이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자, 그러니까 여기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겠죠. 그쵸? 더 크다고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적절한 것이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더 크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갔죠?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봅시다, 이제 5번. 자, 5번 지금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자,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다.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뭘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여기까지 자르면 같은 B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죠.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기.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B가 있는데 B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유체에 의해서 항력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우선 B가 있는데, 하나의 B가 있고, 또 하나의 B가 있는데, 얘는 유체가 뭐냐면,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공기죠. 그쵸? 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이 식은 똑같아요, 지금. 부력은 항력 플러스 중력이다. 요건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것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부력은 당연히 B에 작용하는 항력과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이 똑같은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의 B의 부력이 있으면 이 부력은 항력과 중력이 더해진 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얘네 둘은 지금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왜 같아? 얘도 B고 얘도 B고 얘 질량에 따라서 중력이 바뀌는데 얘가 바뀐 게 없죠. 같은 B니까 당연히 얘도 똑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부력은 어떻게 될까? 부력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부피는 똑같지만 유체의 밀도가 변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밀도가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이쪽이 더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부력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말로 설명했는데, 자, 말로 설명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부분에서 부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얘가 두 개가 같고 얘가 이쪽이 크다. 그럼 당연히 항력이 이쪽이 커져야겠죠. 그래야지만 요게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항력은 어느 쪽이 크다? 공기가 밀도보다 더 큰 유체 내에서 움직이는 B가 더 크다. 그래서 자, 이 지금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 이 항력과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이 항력,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결코 아니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확인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단계별로 보자면 지문에서 종단 속도, 중력, 항력, 부력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기에 적용하고 보기에 적용된 내용을 B에 적용해, 이게 선택지에 적용해서 선택지들을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을 정리해 보기 바라고 지금 2번과 5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되는 설명입니다. 알겠죠? 꼭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